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한 전 도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죠. 병의원마다 서둘러 접종을 받으려는 도민들이 몰렸는데 보건소 접종은 20일부터 오부제로 실시되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일부 도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전도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제주 시내 한 의료기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원래 잘 안 맞던 독감도 학교에서도 필히 말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해서 빨리 왔던 것 같아요. 도민 무료 접종 대상은 국가 지원 대상인 만 18살 이하와 62살 이상, 그리고 임산부를 제외한 만 19살부터 61살까지 29만 6천여 명. 제주도가 지정한 병의원 29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시 첫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오부제로 시행되는데 일부 도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보건소를 찾은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찾아온 접종 희망자를 일일이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보건소는 20날부터 시행하고 20날 마스크 오부제 시행하고 있어서 수요일 날 오셔야 돼요, 보건소에. 수요일 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세요. 하나 적어 주세요. 일부 병의원에서는 국가접종 지원 대상 백신 물량이 조기 소진돼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만 12살 이하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이 분량 가운데 일부를 성인이 유료로 접종을 받으면서 20%가량인 2만 명분 가까이가 부족해진 겁니다. 접종약품 구입을 못한 의료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전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에서 접종한 다음에 시행료 해가지고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연령대 백신을 재분배해 부족한 병의원에 공급하고 다음 주까지 9만 명분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주부터 과대학교인 초중학교 24곳과 제주시 일반고 8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전학년 등교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업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종 확정하고 일선 학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민이 받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액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홍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은 대구가 1인당 48만 8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42만 9천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33만 9천 원입니다.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개회가 됐습니다. 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에 대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시간차를 두고 도의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공영버스와 매립장 등 4개 분야의 운영을 맡을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건 지난해 7월.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심사가 미뤄지다 지난해 말 갑론을박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10달 넘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황. 좌남수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며 다만 정당별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 조례안이 상정돼 가결될 경우 빠르면 내년 8월쯤 공단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상정하는데 우리 이 입장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를 그걸 논하지 않고 이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의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행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쟁점 사항을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제2공항 문제,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와 출자 출연 기간의 방만한 운영 등의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 민생을 챙기는 민생 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2,925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예산이 700억 원 넘게 드는 제주시 청사 신축 동의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전력거래 자유화를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분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 전기차가 2만 대 이상 보급됐다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 유치하겠다며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의 첫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당초 내일 예정이던 원희룡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1일로 변경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어제 기존 변호인 4명에다 변호인 4명을 추가로 선임해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제주 더 큰 네일센터에서 교육생 등 100여 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라산 516도로에서 승용차와 시외버스, SUV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시외버스는 도로 옆 숲으로 빠져 멈춰섰고 소방대원들은 출입문을 부수고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버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오래된 나무가 꺾이는 등 당시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516도로 서귀포시 남원읍 수학교 부근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승용차 운전자 63살 박모 씨가 중상을 입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6명이 다쳐 병원 4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장천장하면서 나무에 걸리면 버스가 깨진 상태로 이제 전부 다 뛰어나왔어요. 일부러 많이 다친 사람들은 차 안에 있었고. 경찰은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중앙선 침범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부딪혀 버스가 숲으로 빠졌고 충격으로 회전한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좌로 부분 도로를 회전하고 직선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부분이라서 다른 차를 앞질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찰은 조사 결과 운전자들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 다친 운전자들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중앙선 침범 사유와 과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놓고 주민 갈등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림항과 비양도를 운항하는 제2도항선사 주주들은 오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도항선사가 운항 예정인 새 도항선이 기존의 도항선보다 길이 7m, 폭 3m 이상 커 일반 어선과 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운항을 허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도항선사 측은 설령 만료로 새 도항선을 구입했다며 선박 크기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면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서쪽 2.4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림선적 21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의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어선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의해 모슬포항으로 예인됐고 선장 60살 A씨 등 선원 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8살과 6살 남매가 물에 빠졌다가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게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시민들은 의식을 잃었던 6살 A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A군은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시민들을 묻지마 폭행했던 해양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46살 김모 경위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귀포 시내에서 술에 취해 길 가던 고등학생들과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로 인기가 높은 팽나무를 훔쳐 내다 팔려던 조경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남의 땅에 있던 팽나무 66그루, 시가 3억 원 상당을 허가 없이 파내 도외로 팔려던 조경업자 78살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운 또 다른 업자와 중장비 기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팽나무를 무단으로 파내는 과정에서 중장비로 산림 8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라산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서울대와 고려대, 부경대 공동연구팀과 함께 한라산 고지대에 지진 관측망을 설치한 뒤 미소 지진을 측정하고 분석해 한라산 지하의 화산 활동과 마그마 존재 여부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